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뭔가 후회, 미련, 그리움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뜨는 걸로 봐서 진짜로 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을 좀 짝사랑하고 있거나 좋아하고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사실 우리 1번 분들의 경우에는요, 약간 좀 로맨티스트 기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좀 운명적인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개팅이나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자만추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하다가 만난다던가 아니면 진짜 어느 날 영화처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한번 사랑에 빠지게 되면 진짜 뭔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하시는, 헌신하시는 분들 같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마음을 한번 열기까지는 되게 경계심도 많고, 내 사람이랑 내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 경계선이 되게 명확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좀 철벽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벽남이신 분들일 것 같기는 하고, 또 눈이 되게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본인은 또 본인이 눈이 높은지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특징은 눈이 높은 게 아니라 까다로운 거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의 특징이 확실하게 있고 그거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얄짤 없이 나가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재회를 바라시거나 뭔가 지금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히 눈길조차 주지 않고 뭔가 내 지금 눈에 차는 사람조차 없다. 그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그 사람의 외모랑 특징적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와, 이거는 약간 분위기를 설명드려보자면 걸어오는데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조명도 없이 그 사람만 무슨 조명 맞은 것처럼 보이는 느낌? 이 사람은 뭔가 VIP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어울릴 분위기인데 뭔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도 드라마를 찍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일단 진짜 말을 안 해도 주변 공기 자체가 싹 바뀌는 사람이에요. 당당한 자세, 자기 확신이 있는 눈빛, 약간은 좀 카리스마가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강아지상보다는 되게 고양이상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되게 부드럽고 우아한데 은근히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좀 왕의 기운? 여왕의 기운이 있거든요. 다가가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양이상이다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되게 철벽을 칠 것 같다. 이 사람 되게 조금 은근히 놀지 않을까 싶은 이목구비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좀 눈길이 가는 느낌이에요. 이목구비 자체가 되게 미친듯이 또렷하거든요. 뭐 흐릿하거나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목구비의 주차 배치가 되게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눈매가요. 약간 올라가 있어요. 되게 또렷하고 생기가 있고요. 어디든 뭔가 꿰뚫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눈빛이거든요. 입술이 되게 도톰하고 이목구비의 균형 자체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은 계란형이거나 살짝 갸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 혹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되게 예쁘장하게 생긴 느낌? 약간 좀 아이돌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빗살무늬 토끼 같거든요.
이 사람은요, 첫인상이 되게 고급스럽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데서도 어딘가 믿음이 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이 사람 지적이고 뭔가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또 웃을 때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서 이 반전 매력이 미쳤다 이거죠. 은근히 좀 웃을 때 귀여울 것 같아요. 웃을 때 보조개가 있다던가, 아무튼 되게 웃상일 것 같거든요, 은근히. 이 사람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정장 같은 걸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뭐 세미 정장, 뭐 셔츠, 원피스, 슬랙스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단정한 느낌으로 입을 것 같거든요. 제가 닮은 연예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여자 연예인이라면 김연아, 뭐 김태리, 손예진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자라고 한다면 저는 황민현님? 네, 제가 황민현님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황민현님? 또는 약간 임시완님? 그렇게 좀 바르게 생겼고 뭔가 되게 차갑고 날카롭게 생긴 느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생겼다. 이런 인상이 풀풀 풍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외모는 됐으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할지나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거 중요하죠? 성격이 또, 외모는 이렇게 잘났는데 성격이 이제 쓰레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와우. 자, 여러분들, 제가 흥분을 지금 가라앉히지 못하겠어요. 네. 이 사람은요, 제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따뜻한 우유 같아요. 근데 안에 속을 보면 되게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이 들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사람은요, 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 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사람 자체가 배려심이 만렙을 찍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 자체도 되게 높을 것 같고요. 감정선이 되게 섬세하고 약간 예민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0.5초의 변화도 캐치할 것 같아요. 말투도 되게 부드럽고 목소리도 되게 좀 부드럽고 듣기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좀 중저음 목소리?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은 은근히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말수가 좀 적고 사람 많은 데 가면 은근히 에너지가 잘 증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관심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SNS나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금방 주지 않아요. 약간 은근히 낯을 가리고 경계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번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럼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를 버릴 바에는 내 감정을 통째로 가져가라, 이런 식의 헌신을 되게 잘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막 티를 내진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정성스럽게 다가가는 사람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연애 스타일은 되게 한 잔을 한 모금씩 나눠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오랫동안 찻잎처럼 우려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요, 서프라이즈 이벤트나 뭐 이런 거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럼 먼저 말을 안 하고 따뜻한 걸 건네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가끔 이 사람이 좀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되게 깊고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빠져서 약간 좀 우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싶을 수는 있지만 그냥 자기 마음을 정리 중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되게 많고 폭이 넓은 사람이라서 약간 좀 혼자서 독립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되게 뭔가 조용하면서 차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섬세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또 어디 있나 싶어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도 볼게요. 직업이 이제 백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확실해요.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직업군으로 따져보자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야망, 뭐 욕망, 추진력, 뭐 창의력 이런 거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본인이 불 붙이면 다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일할 때는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잔잔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는데 되게 무슨 불꽃 같은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무슨 커리어맨? 커리어 우먼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을 되게 벌릴 것 같아요. 사람들을 좀 기를 많이 죽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와, 쟤는 진짜 뭐든 해내네. 이런 말을 자주 들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목표가 생기면 끝장을 볼 것 같아요. 욕망에 되게 솔직하기도 하고, 어떤 돈,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카리스마가 되게 있는 사람이라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리더형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예측을 해보자면 사업가 또는 스타트업 창업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트렌디한 사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마케팅, 광고, 뭐 브랜딩 이런 식으로 좀 창의력이 필요한 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간 엔터 업계나 뭐 콘텐츠 제작자,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혹은 뭐 기획자, PD 이런 식으로 확실히 무슨 자기만의 브랜드가 필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되게 섹시하네요. 일할 때만큼은 진짜 굉장히 좀 섹시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만나게 되는 루트를 볼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반복적으로 가는 익숙한 공간이나 어떤 루틴 안에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가게 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골 카페, 뭐 헬스장, 동네 책방, 뭐 회사 근처의 식당, 동네 편의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루틴이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가던 헬스장인데 뭐 최근에 등록한 신입 회원이 될 수도 있고요. 회사 근처인데 늘 다른 시간대에 오던 사람이 갑자기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약간 두 번째 경우로는 어색하거나 약간 좀 기싸움이 있는 기존 관계에서 만나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뭔가 서로 약간 밀고 당기고 삐끄덕거리는 기류가 있어요. 근데 또 묘하게 신경이 쓰이고 생각나는 관계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의견이 좀 부딪혔다던가 쟤 좀 뭐지? 쟤 나랑 안 맞는다 싶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나 학교에서 의견 충돌이 났던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혹은 온라인이나 모임에서 처음 봤는데 자꾸 뭔가 좀 불편한 감정들이 느껴졌던 사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이어질지 봤을 때는요, 뭔가 빠르게 친해지진 않거든요. 감정 폭발 없이 되게 좀 잔잔하게 조용히 조금씩 다가오는 사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나기보다는 약간 가랑비에 비 젖듯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천천히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뭔가 저는 공적인 사이인가 싶기도 할 만큼 선을 좀 잘 지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왜인지 자꾸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개인적인 카톡은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같은 타이밍에 마주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처음에는 서먹하고 냉랭한데 그 안에서 어떤 묘한 긴장감이나 끌림이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혹은 같은 공간, 뭐 같은 회사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과의 궁합이 어떨지 한번 좀 볼게요. 궁합이 어떨지. 오, 일단 첫 카드에서 킹컵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은 감정을 되게 중요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많지 않아도 마음은 되게 깊고 배려심이 넘치는 되게 좀 헌신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표정에 되게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깊이 반응할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되게 죄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형으로 보여져요.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되게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 같아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같이 고민하는 관계가 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은 말 없어도 되게 잘 통하는 사이라고 보여져요. 텔레파시가 가능한 레벨 같거든요. 그만큼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약간 소울메이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화 자체가 되게 잘 된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로 큰 소리를 내는 걸 싫어하고 서로의 존중, 서로에 대한 눈치, 배려 이런 수준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뭔가 화끈하게 싸운다 이런 느낌이 없고 말로 싸우는 일 자체가 되게 드물 것 같거든요. 서로 말을 아끼면서도 마음은 다 알아주는 느낌? 그러니까 둘 다 성향 자체가 되게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약간 좀 내성적인 성향이나 좀 내적으로 좀 조용한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좀 조용히 살아가는 스타일이라서 갈등 자체가 되게 적고 조용히 깊어질 것 같아요. 마치 비유를 해보자면 이 두 분들은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촛불 아래에서 서로 마주 앉은 느낌이거든요. 크게 타오르진 않아도 오래 가고 되게 잔잔하게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는 그런 불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합으로 치면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뭔가 화끈한 게 없어서 초반에는 막 그렇게 타오르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결혼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진짜 최고다, 진국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이 있다면 둘 다 자기 속 얘기를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깊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서로 좀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갈등이 생기거나 그래도 살짝 좀 서로 참는 성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살짝 좀 속을 끓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기가 안 오면 계속 평화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분에게 좀 조언을 드려보자면 감정을 억누르시는 말고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뭔가 철없고 의미 없는 그런 연애보다는 되게 진지하고 진짜 결혼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연애를 하게 되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서로 미래 얘기도 많이 하고 어쩌면 진짜 진지하게 동거까지 하게 되시거나 되게 빠른 속도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시나 싶기도 해요. 이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빠지게 될까요? 그걸 좀 알아야 개발하기 쉽겠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좀 순수하신 분들 같거든요. 되게 성향 자체가 뭔가 밝다, 다른 사람들의 태양이나 햇빛이 되어준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보면 되게 웃음이 나온대요. 되게 좀 엉뚱하고 귀엽고 뭔가 발랄, 깨발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을 보면 뭔가 좀 허당미 넘치네. 생긴 거는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데 뭔가 좀 귀엽네. 행동거지는 되게 귀엽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은근히 좀 파이팅이 넘치는 면모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열정적이시고 은근히 모험심도 있으시고 사랑에 있어서는 되게 불같은 면모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헌신도 되게 헌신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고 진짜 한번 마음을 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싸울 때면 뭔가 돌려 얘기하기보다는 직진으로 바로바로 얘기하시는 스타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런 테토녀 같은 면모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되게 좀 신중하시고 은근히 좀 경계심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해프지 않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순수하다 라는 감정들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시기나 흐름을 한번 뽑아 드려볼게요. 그거 중요하겠죠? 확실하네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떠요. 일단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주차에서 4주차, 네, 이때쯤에 만나게 되실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3주차보다는 4주차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두 분은 처음에는 되게 탐색전이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되게 진지하지만 되게 느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발전 자체가 엄청 빠를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 5주차, 네, 5주차쯤에는 이분과 확 무슨 계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확 친해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확실하게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서먹서먹했고 그냥 공적인 관계였는데 예를 들어서 5주차에는 갑작스럽게 둘이 단둘이 밥을 먹게 되고 갑작스럽게 둘이 약속을 잡게 되고 둘이 술까지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해프닝이 일어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저는 약간 재회로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을 기다리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5주차에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 드려볼게요. 5, 8, 0, 그리고 7.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뽑아 드려볼게요. 조언. 조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행복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만의 기준이나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놓지 말아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행복의 씨앗이나 행복의 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던 관계나 감정적인 안정, 그게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이거 원했었지, 이런 상태가 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가야지 행복이 있는 게 아니래요. 이미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는 좀 이기적이거나 기싸움을 걸려는 사람들, 혹은 나를 가스라이팅 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대요. 혹은 이게 맞나? 나 너무 욕심부리나?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흔들릴 수도 있대요.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이러면서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하대요.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이 행복은 내가 싸워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라고 느끼셔야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잘 이해해 주려는 분들 같고 이해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나 자신을 이해해 주기, 이런 거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대요. 누군가에게 무한하게 맞춰주고 있거나 뭔가 일방적인 사랑만을 베풀고 있다면 지금은 딱 멈추고 이게 나한테도 맞는 건가? 이런 거를 스스로 자문해 보셔야 된대요. 여러분들의 감정, 관계, 결정들 속에서 나답게 굴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없다면 지금 행복도 껍데기일 수도 있대요. 사람들한테는 다 친절한데 거울 속에 여러분들한테는 늘 무뚝뚝했던 걸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그 거울 속 여러분들한테도 고생했어 라고 한마디 해줘야 할 때라고 보여져요. 네, 이렇게 카드는 조언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개인 리딩으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체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의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 우리 2번 분들의 경우에는요, 되게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약간 좀 모험을 즐기지는 않는 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생활 반경이나 이런 게 되게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되게 집순이, 집돌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항상 뭔가 집이나 헬스장, 회사만 반복해서 다니는 분들, 또는 애초에 친구나 인간관계 자체가 좁아서 뭐 소개받을 곳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뭐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뭐 여초거나 남초거나 내 또래는 별로 없어서 딱히 만날 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뭔가 소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완벽히 내 취향이 아니면 눈에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좋아해야지만 연애하실 수 있는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난리를 쳐도 호감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인기는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인기도 되게 많고 남들에게 호감을 사기 쉬운 외모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예쁘거나 잘생기신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호불호가 확실해요. 그래서 한번 아니다 싶으면 평생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뭔가 뭐 정으로 사귄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귄다, 이런 분들이랑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 3번 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요, 어쩌면 어떤 과거의 사람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한 번 좋아하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로맨티스트, 약간 좀 낭만주의자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한 번 정을 주면 약간 떼기 어려운 분들로 보여져요. 한마디로 되게 좀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의 나이대는 뭐 20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양하겠지만 되게 일단은 동심을 지킨 듯이 순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던가 어떤 원망 혹은 그리움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되게 갑작스럽게 끝났던 느낌이네요. 만약 짝사랑이시거나 뭐 썸이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자꾸 뭔가 여지를 흘리고 아슬아슬하게 행동을 하는 데에 비해서 확신은 주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고요. 뭐 나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죽어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모태솔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연애에 많이 서투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자꾸 느껴지는 건 되게 인기는 있으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매력이 확실히 넘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되게 높으시고 까다롭기도 해서 이제 주변에는 잔챙이들밖에 없다, 쓸모없는 똥파리들밖에 없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사람의 특징이 뭘지 외적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저는 외모에 대한 눈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나 뭐 잘생겼다, 예쁘다 라고 하지 않아요. 야, 근데 이 사람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얼빠분들 특히 축하드립니다. 같이 박수를 칠까요? 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오버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이 사람의 외모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자면 되게 동안이에요.
되게 좀 어리게 생겼고 좀 귀엽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뭔가 만만하게 보이는 얼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투바투의 수빈님? 그렇게 좀 보조개가 있고 웃을 때 되게 귀여운 그런 좀 생글생글한 아이돌 인상으로 보여지고요. 뭐 여자분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약간의 좀 고윤정님? 혹은 약간 박보영님? 그렇게 좀 귀엽고 동안인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자 배우로 치자면 누가 있을까요? 약간 송강님? 네, 강아지상 이렇게 보여져요. 확실히 좀 고양이상은 아니고요. 좀 강아지상이거나 동글동글한 고양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상도 되네요. 자, 그리고요. 일단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은요. 이 사람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 같다. 약간 좀 예술을 할 것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성이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되게 청량하고 해맑은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좀 나쁜 말을 해도 나쁜 말처럼 들리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귀여운데 힙해요. 옷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뭔가 힙하게 입을 것 같고요. 얼굴형은 약간 둥글거나 부드럽고 생기가 넘친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홍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눈웃음도 있어요. 웃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 세상이 무슨 뜨겁게 차오르는 느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헤어스타일은 약간 살짝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히피펌이라던가 뭐 약간 뭔가 염색을 한 느낌? 탈색을 한 느낌?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도 행동도 약간 좀 튈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람 좀 4차원이네? 생각이 좀 특이하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낯가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스르륵 마음속으로 되게 빠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에너지 텐션도 되게 높고 여러분들의 삶을 밝혀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도파민 부족 상태거나 너무 우울한 상태라고 하신다면 와, 이 사람은 무슨 진짜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태양 같은 존재거든요. 야, 난리 나요. 되게 밝고 유쾌해요. 근데 또 반전은 뭔지 아세요? 자, 키는 평균 이상입니다. 자, 이거 너무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동안 난쟁이만 만났다. 너무 땅딸보들만 만났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키는 확실히 커요. 남자라면 180 이상, 여자라면 167 이상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스는 모델 포스인데 얼굴은 좀 장난기 있고 귀여운 느낌? 딱 그 투바투의 수빈님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라 한다면 여자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여자 연예인을 잘 몰라서 소녀시대 그 태연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유님?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귀여운 이미지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연애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외모는 이렇게 완벽한데 성격이 쓰레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외모 한번 뒤집어서 나왔네요. 성격 저는 되게 의외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모나 첫인상을 봤을 때는 살짝 머리 꽃밭이 아닌가 싶었는데 자, 속은 진짜 미쳤어요. 속은 진짜 되게 풍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의 깊이가 되게 남다른 사람으로 보여져요. 조금 감정 기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생각은 되게 많고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되게 똑똑하기도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말도 되게 논리적으로 잘하고 감정보다는 뭔가 이성적이라고 보여지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뭔가 말하기 전에 함부로 내뱉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500번쯤 돌리는 스타일 같아요. 그만큼 되게 신중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과거에 사랑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보여요.
뭔가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진 느낌이기도 하고 혹은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런 감정의 어떤 외로움이나 결핍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좀 방어심이 있고 철벽을 좀 잘 치는 성격 같아요. 누가 다가와도 뭔가 마음이 쉽게 열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번에 여러분들을 믿잖아요? 한 번 여러분들을 믿기 시작하면 바로 그냥 모든 걸 다 퍼주는 성격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 절대 한눈을 팔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거든요, 무조건. 말은 차분한데 행동은 되게 다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 말 안 하고 죽을 사들고 오고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듣고 안아주고 데리러 오고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다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사소한 것도 되게 잘 기억해요. 엄청 세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나 뭐 고민, 뭐 감정들 전부 다 저장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상처를 좀 쉽게 받을 수는 있어요. 가끔씩 혼자서 좀 마음을 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몰라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무심하시면 안 돼요. 자존심이 기본적으로 강한 사람은 맞지만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다만 그거를 말로 표현은 못하고 작은 행동으로 티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스토리만 계속 좀 볼 것 같거든요. 한마디로 은근히 되게 예민하고 세심하고 예술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하는 일도 약간 예술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가 봐야겠죠?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뭘지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직업도 되게 멋있어요.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회사원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약간 어떤 위기나 갈등, 빠른 판단이 필요한 직업군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이나믹하고 멘탈 소모가 큰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직업 가능성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기자, 뭐 방송 작가, 리포터 이렇게 이슈를 캐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또는 두 번째로는 어떤 형사나 뭐 수사관, 변호사, 뭐 공익제보 관련된 직업군 또는 뭐 범죄와 관련된 그런 직업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뭔가 저는 이 사람이 이직 준비를 하나 뭔가 좀 창업 준비를 하나 싶을 만큼 되게 직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확실히 좀 아픔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의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칼카드가 많이 뜨기 때문에 뭐 어떤 수술,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응급 의사처럼 좀 급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되게 조금 사람이 일에 있어서 책임감도 많고 좀 불의를 못 참는 그런 좀 멋진 직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너무 완벽한데요. 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루트 어디에 있을까요? 볼게요. 어디서 만나게 될까? 저는 어디서 만나는지 봤을 때 되게 뭔가 일관적이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되게 밝고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환경이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워크숍, 뭐 강연, 컨퍼런스, 단체 활동, 뭐 봉사활동, 세미나 이렇게 사람 많고 화사한 곳인데 내심 좀 불편하거나 긴장하게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약간 일이나 공부와 관련된 공개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도서관, 스터디 카페, 뭐 회의실, 학회, 로비 이런 식으로 좀 지적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뭔가 설명을 듣거나 얘기를 들어야 되는 입장일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게 되는 입장이거든요. 약간 뭐 선생님이랑 수강생, 뭐 발표자랑 청중, 면접관이랑 지원자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이 될 때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긴장하고 있을 때 이 사람만 혼자서 겁나게 여유로운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만나는지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뭔가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약간은 좀 답답한 환경이거나 정해진 규율 속에서 만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서는 유난히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되실 것 같고 어떤 좀 유쾌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 뭐 회의하다가 내가 좀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멋있게 좀 정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교실 안에 햇살이 가득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창가에 앉은 전학생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날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첫눈에 반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특이해서 저도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람과의 궁합이 어떨까요? 어쨌든 궁합이 좋아야지 모든 게 좋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속궁합도 좀 볼게요. 일단 두 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적인 만족을 되게 크게 느낄 것 같아요. 약간 서로 너무 편하기도 하고 되게 좀 친구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냥 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은 되게 좀 순수한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되게 귀엽고 따뜻한 감정선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장난도 치고 애착 인형처럼 서로에게 어떤 정서적인 위안도 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해야 되죠? 은근히 좀 밀당이나 기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분 다 뭔가 좀 집착이나 질투가 많은 성향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질투나 집착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속궁합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는 서로 좀 조심조심 탐색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그 한번 트는 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를 한번 타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막 불붙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근히 조금 그 욕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그 밤 기술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뛰어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침대 위에서 여러분들을 약간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정복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좀 지휘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침대 위에 마에스트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대 위에서의 이순신 장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매일 밤 이제 행복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이 왜 여러분들한테 빠지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왜 빠지게 될까?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뭔가 상처를 안고 살아본 사람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가벼운 말이나 대화 속에서도 되게 좀 깊은 감정선이 느껴진대요. 처음에는 쿨해 보여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와, 이 사람 뭔가 좀 사연이 있다 라는 어떤 자극이 있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랑 좀 비슷한 아픔이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 때문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뭔가 겉으로는 막 활발하거나 불타오르진 않는데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실천하는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되게 헌신적인 사람 같아요. 소소한 배려나 뭐 묵묵한 응원, 계속 좀 챙겨주는 태도 이런 거에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 감정이 아니라 와, 이 사람 좀 신뢰할 만하구나. 이 사람이랑은 진짜 미래를 꿈꿀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뭔가 변하지 않겠구나 싶은 어떤 안정감이 강력한 매력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생각이 되게 깊다는 인상이 있어요. 되게 신비감도 있고 사람이 감정 공감 능력도 높다라는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의리도 되게 많으신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줬던 마음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성실함, 배려심, 진심에 감동하게 되고 중독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을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을 여러분들한테 느끼게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과의 흐름이 어떨까요? 흐름이 좋아야 될 텐데요. 언제쯤 만나게 될지도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오래 걸리실 수는 있거든요. 특히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주차 그리고 6주차쯤에는 이분과 어떤 발전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3주차에는 약간의 좀 썸이나 살짝씩 그냥 좀 뭔가 기류가 느껴진다 정도의 기류고 6주차에는 확실한 발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6주차에는 먼저 이 사람이 뭔가 선톡을 해온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설레게 할 만한 행동들을 할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이 사람과의 발전이 제가 봤을 때는 6주차쯤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는 자꾸 뭔가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하고 자꾸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자꾸 반복이 될 수는 있대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두 분은 6주차에는 확실한 썸 관계 또는 확실한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신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7, 5, 8, 2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뽑아드려 볼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시작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냥 시작이 아니라 책임지고 오래 갈 거냐 말 거냐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기회든 사람 관계든 뭐든 간에 표면적인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뭐를 믿고 살고 싶은지 어떤 원칙을 따라가고 싶은지 그걸 묻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만의 신념을 지키셔야 된대요.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흔들리면 나중에 후회를 한대요. 지금은 편한 길보다는 나한테 맞는 길을 택할 타이밍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한 운동화 말고 딱딱하지만 오래 가는 등산화를 고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선택은 단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나중에 내가 내린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나?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나를 시험하려는지 정확히 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감정에 끌리지 말고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이로운 사람인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된대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연애 외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들어와 있다고 보여져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보상, 성장, 안정감을 뜻하거든요. 돈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사랑이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해왔던 것, 이제 드디어 결과가 오는 중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걸 잡으려면 진심이랑 함께 책임감이 필요하대요. 설레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과연 이걸 오래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흐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쩌면 황금색 씨앗을 하나 손에 쥐고 있어요. 이거를 확실하게 물을 주고 잘 키우면 나무가 되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2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
그러면 그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되게 좀 신중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뭔가 함부로 누군가를 사귀거나 함부로 인연을 맺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솔로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인간관계나 기존 연애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게 깊게 자리 잡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연을 맺기에 있어서 더더욱 좀 많이 신중해지신 느낌도 있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 3번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금사빠, 금사식 같은 면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나 좋은 면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잘 발견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한테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 같기도 한데요. 다만 그만큼 신중하시고 진중하신 분들도 맞기 때문에 막상 연애까지 시작하기에는 되게 오래 걸리시고,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경계하고 지켜보는 시간이 많은 분들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단점도 좀 잘 보시는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내 기준치에 어긋나거나 하나라도 상대방이 나를 빡치게 하거나 그러면 금방 좀 정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뭔가 연애보다는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감정 소모가 심한 가벼운 연애나 썸, 이딴 거는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냥 바로 안정감을 원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나만의 어떤 울타리라던가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없이 바로 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사실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 얘 되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산다, 얘 뭔가 되게 독립적인 커리어 우먼, 커리어맨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 스스로는 되게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고 채워지지 않는 어떤 애정결핍 같은 면모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마디로 약간 좀 불안감이 많으신 성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제가 더 궁금해지네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외모를 볼게요, 우선. 외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첫인상을 딱 봤을 때 되게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큼직큼직하다, 막 뻑뻑뻑뻑 잘 박혀있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대 자체가 약간 탄탄하고 남성적인 느낌? 혹은 여자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뼈대 자체가 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턱선도 뚜렷하고 콧대가 깔끔하고 눈이 되게 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눈 색깔이 약간 짙을 수도 있고요. 동공이 좀 클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되게 좋고요. 선명한 마스크거든요. 마치 뭐 아이돌상이냐 배우상이냐 했을 때는 배우상이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존재 자체가 눈에 띄는 비주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좀 뭐 연예인인가 싶을 만큼의 외모라고 해요. 눈웃음이 되게 치명적이에요. 웃으면 진짜 세상이 다 밝아지는 느낌? 온 세상을 진짜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밝아지는 느낌이거든요. 분위기는요, 되게 당당하고 뭔가 좀 밝고 자존감도 높고 되게 친근함까지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핏이 되게 좋고 비율이 좋아요. 키도 뭔가 평균보다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라 한다면 164 이상, 남자라 한다면 178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어디에 가든 약간 좀 중심이 되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든 약간 리더를 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신감도 되게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뭐 말하는 톤, 뭐 시선 처리, 자세에서도 이 사람 진짜 위풍당당하네 라고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첫 눈에 봤을 때는 좀 차가워 보이고, 아, 이 사람 좀 다가가기 어렵겠다, 좀 약간 무서워 보인다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마치 이 그림 속의 사자처럼요. 하지만 막상 다가가거나 막상 친해지다 보면 생각보다 좀 장난기도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벽이 느껴지는데 막상 말을 섞으면 와, 이 사람 좀 엉뚱하고 귀엽네, 좀 되게 재밌고 유쾌한 사람이네, 뭔가 은근히 좀 발랄하다, 아, 좀 귀엽네 라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와, 사람이 너무 좀 좋다, 인성 자체가 진국이구나 라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신다라고 보여지고요. 야, 닮은 연예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 이건 좀 너무 비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강동원님. 네, 강동원님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신비로운 분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욱님. 뭔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데 웃으면 되게 귀여운 느낌이죠. 혹은 그 여자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약간 김연경님? 마마무의 화사님? 혹은 약간 좀 카리스마 있게 생긴 분이 누가 있을까요? 고양이상 한소희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뭔가 고양이상이나 여우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외모 말고 성격적인 부분이나 연애할 때 어떨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자, 성격적인 부분이나 연애할 때 어떻게 대할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조금 자존심이 센 스타일로 보여지기는 해요. 사람 자체가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뭔가 굽혀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은근히 좀 고집이 있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뜻이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만큼은 되게 좀 잘해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좀 뾰족해 보여도 마음을 한번 열면 되게 가정적이고 애정이 깊을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려요. 은근히 좀 사람이 좀 곁을 안 준다? 좀 경계를 한다는 인상이 처음부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정이 붙잖아요. 그러면 되게 헌신적이고 가정적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 같은 사람으로 느껴지고요. 같이 미래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서로 챙겨주는 관계에 몰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연애를 시작하면 갑자기 냉장고까지 채워주고 여러분들의 친구 이름, 뭐 부모님 이름까지 다 달달 외우고 명절 선물까지 챙겨주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감정도 되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생활력이나 현실적인 조건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털털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거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재력까지 있어요. 확실해요. 재력까지 무조건 있고요. 돈을 펑펑 쓰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알뜰하게 잘 챙기고요. 책임감이 있고 상대방을 위해 준비된 삶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감정 기복 자체도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사람이 잔잔해요. 마치 무슨 그냥 조용한 물결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사람 너무 짠돌이 아니에요? 너무 알뜰해서 짠돌이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좀 쪼잔한 짠돌이 같은 이상한 놈들만 만났다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여자한테만큼은 팍팍 잘 써요. 뭐 명품백은 선물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진짜 비싼 오마카세 정도는 사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사람 약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첫눈에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 좀 친화력도 좋아 보이고 좀 재밌어 보이네 라는 인상이 있는데 사실 안에 좀 상처가 많아요. 어떤 상처나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수성가를 한 사람인가 싶기도 해요. 어느 정도 실패했던 경험들, 좌절했던 경험들,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의 걸음이 되었어요. 걸음이 되어서 결국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좀 되게 헌신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끝까지 참고 참다가 확 무너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이 사람을 좀 우롱하거나 뭐 가벼운 말로 상처를 주면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직업이 뭘지 한번 좀 볼게요. 직업적인 부분. 직업이 되게 일관적으로 뜨거든요. 직업이 되게 의외인 게 뭔가 말을 함부로 안 하고 책임감이랑 권위가 넘치는 직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뭐 상담하거나 제도적인 부분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법조계,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 자문관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또 두 번째로는 교사, 교수, 교육계, 뭐 강사 이쪽일 가능성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공무원, 뭐 행정직, 정책 담당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담가, 뭐 코치, 멘토, 심리 상담사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좀 인도해줘야 되는 일, 누군가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고 논리적으로 뭔가 옳은 길로 이끌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공과 사의 구분이 되게 철저할 것 같은 사람이고요. 되게 워커홀릭 같은 느낌도 있어요. 되게 사람이 바쁘고 뭔가 일 자체를 본인의 삶에서 되게 우선시한다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감정보다는 논리가 중요하고 본인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어떤 도덕이나 명분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사람이 멋있다라고 느껴져요. 반전이죠. 자,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 루트 한번 볼게요. 어디서 만나게 될지. 뭔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연애하려고 간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지쳐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다던가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에 있는 시기에 만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 와중에 갑자기 갑툭튀로 어디선가 이 사람이 튀어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시 장소로 들어보면 뭐 카페, 뭐 공유 오피스, 뭐 도서관, 스터디 카페, 여행지 이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고요. 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산책길이나 강가, 뭐 동네 공원, 전시회 이런 식으로도 보여져요. 혹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만한 장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자리나 억지로 끌려간 곳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억지로 불러낸 모임이라던가 친구 대타로 간 소개팅이라던가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되게 운명처럼 마주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봤을 때 되게 갑툭튀로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옆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티슈를 건네준다던가 가볍게 말을 걸거나 우연히 뭔가를 같이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도 보여지고요. 이때 여러분들은 살짝 이 사람을 경계하거나 긴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상 엄청 침착하고 느긋해서 뭐지? 싶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뭔가 한 수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안정감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설렘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궁합이 어떨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소드, 페이지 컵, 문 카드. 제가 뭔가 느꼈을 때는 두 분 다 성향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를 관찰하는 어떤 좀 스파이 같은 느낌이에요. 먼저 마음을 열기보다는 둘 다 약간 간을 보거나 쓱 지켜보는 스타일로 보여지거든요. 말도 뭔가 직진보다는 살짝 뭔가 탐색을 하는 듯한 말투거나 좀 간접적인 뭔가 좀 부드러운 말투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매력적이에요. 감정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급발진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조용조용하게, 느릿느릿하게 빌드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조용한 시간을 좋아하고 독립적인 시간들을 좋아해요. 같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연애도 뭔가 사랑해라는 말을 남발하기보다는 오늘 좀 피곤했지? 내가 좀 더 쉬게 해줄게. 이런 대사로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되게 좀 뭔가 엉뚱하고 귀여운 초딩 같은 연애를 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정 표현 자체는 서로 애교가 되게 많을 것 같고, 근데 감정은 되게 풍부한데 표현 방식이 독특하거나 서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좀 감정 기복이 있는 스타일일 것 같거든요. 불안감이나 뭐 혼자 생각이 많아지는 타이밍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되게 잔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할 때면 여러분들을 한없이 좀 품어줄 수 있는, 포용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좀 두 분은 서로의 내면의 상처를 서로 알아봐주고 품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속도가 되게 느리긴 하지만 마음만은 되게 좀 깊을 것 같고요. 둘만의 언어라던가 둘만의 연애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손편지를 같이 써준다던가 같은 노래를 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게 되실 것 같아요. 두 분들은 되게 천천히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스킨십도 서로 마음을 충분히 열리고 신뢰를 쌓아야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대신 이제 한 번 가까워지잖아요. 감정으로 연결된 스킨십이잖아요. 그럼 겁나게 깊고 진해요. 엄청나게 끈적끈적 농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 자체가 끈적끈적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밤에 더 적극적일 것 같아요. 낮에는 다 맞춰주는 것처럼 다 져주다가 밤에는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밤에는 침대가 아니라 본인이 무대임을 증명하러 오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침대 위에 모차르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왜 여러분한테 빠지게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그걸 좀 알아야 개발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힘들어 보이면 알아서 좀 챙겨주고 말을 안 해도 필요한 걸 스르륵 좀 건네주는 그 배려심이 되게 깊다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무슨 되게 침대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좀 편안한 에이스 침대 같은 존재로 보여져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조용히 있어도 사람의 눈길을 제대로 끄는 스타일 같아요. 외적으로도 되게 좀 화려하고 매력 있으신 분들, 뭐 고양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약간 눈치가 빠르거나 센스가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엉뚱하다? 네, 엉뚱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엉뚱발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이 사람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이 사람 좀 되게 독특하네. 내가 그 전에 알던 사람들이랑은 되게 좀 다르네. 라고 느끼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좀 알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뭔가 한량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열심히 사시는 모습도 있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여러분과 있으면 진짜 결혼까지 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받게 될 것 같대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쯤 만나게 될지 그 시기도 한번 볼게요. 와, 여러분들 대박, 대박이네요. 제가 세
번호를 했잖아요. 근데 이 번호들 중에 제일 연애운이 높으세요. 세 번호들 중에. 아시겠죠? 우리 3번 분들이 제일 높으세요. 자, 우선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2주차, 뭐 3주차, 4주차, 5주차 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 더 높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다 좋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되게 좀 행복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특히 2주차랑 3주차가 가장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는 진짜 어떤 소개팅 제안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모임이라던가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가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과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0, 2, 1, 5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좀 뽑아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감정도 풍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끌림도 잘 느끼고 예술적이거나 뭐 표현 욕구도 많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헛바퀴를 도는 중일 수도 있대요. 누굴 좋아하거나 뭘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막상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좀 공허한 상태를 겪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감정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거나 잃지 말라는 조언을 카드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누구를 좋아하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 휘말릴 기미가 있다면 이게 진짜 나한테 맞는 건지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이걸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퀸소드 카드가 떴다는 건요. 여러분들의 선을 딱 지킬 수 있으면서도 따뜻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무례하거나 나를 조종하거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노를 외칠 수 있어야 하고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내 것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좀 품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여사제 카드가 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느낌들이 다 잘 읽히는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마시고 느끼고 나서 행동하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조언이라기보다는 조용한 방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상을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다이어리를 쓰는 등 좀 내면의 성찰을 해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회원 영상을 보시면 30개가 넘는 영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